매일 새벽 4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는데 어김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서는 72세 박영희 할머니. 큰아들 민호의 아내 수지는 3개월째 이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운동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운동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외출복에 핸드백까지 들고 나갔어요. 더 이상한 건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정확히 4시간 30분 후였죠. 뭘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죠? 수진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영희 할머니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72세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4시간 30분씩 뭘 하는 걸까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요. 수진이 남편 민호에게 털어놓은 건 3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세요. 정확히 4시예요. 1분의 오차도 없이.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동 나가시는 거겠지.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래. 운동복도 안 입고요? 핸드백에 뭔가 꽉꽉 챙겨서 나가세요. 수진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드백에 뭘 넣고 다니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볼 수도 없고. 사실 수진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핸드백은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72세 할머니가 핸드백에 자물쇠를 채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눈이 부어 있다고? 네. 마치 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죠?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벽 4시 외출, 자물쇠 채운 핸드백, 4시간 30분의 빈 시간, 그리고 빨간 눈. 혹시 영희 할머니가 무슨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세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으셔서 더 이상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영희 할머니는 우울해 보였어요. 남편을 잃은 지 5년째, 자식들은 다 각자 바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한 새벽 외출을 시작한 후로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혹시 남자라도 만나시는 건 아닐까요? 수진의 추측에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요? 72세라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수진도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남편 한 분만 평생 사랑한 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수진은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정확히 4시가 되자 영희 할머니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몇 달간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화장대 앞에서 간단히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자물쇠가 달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 수진은 창문으로 달려가 영희 할머니의 뒷모습을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새벽 4시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지? 이상함을 넘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새벽에 집을 나가 헤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린 각종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투자 사기, 보험 사기, 종교 사기. 혹시 영희 할머니가 그런 곳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핸드백에 든 건 돈일 수도 있어. 수진의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협박받아서 말이에요. 아니면 불법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수진은 영희 할머니가 돌아오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는 역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마치 뭔가 뿌듯한 일을 하고 온 것 같았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이렇게 일찍부터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그래.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나간 거야. 영희 할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영희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 그냥.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오히려 수진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들을 봤거든요. 지하철 표, 택시 영수증, 그리고 병원 접수증. 병원?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 하지만 접수증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환자 이름이 영희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죠. 박철수가 누구지? 수진이 알기로는 영희 할머니 주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영희 할머니가 누군가를 간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가족들 몰래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자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약국 영수증, 죽집 영수증, 과일 가게 영수증. 모두 영희 할머니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수진의 추리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혹시 영희 할머니의 옛 연인일까요? 아니면 몰래 낳은 자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지하철 표,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들을 테이블에 쫙 펼쳐놨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예요. 매일 이런 게 나와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철수. 이게 누구야? 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아픈 건 아닐까? 근데 왜 가명을 쓰시지? 민호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도와준다고 해도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시지?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원래 솔직한 분이었거든요. 뭔가를 숨기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개월째 이런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내일 따라가 보자.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응.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확인해야겠어.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상상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민호와 수진은 거실에서 영희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4시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깔끔한 외출복에 그 신비한 핸드백을 들고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집을 나서자 민호와 수진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 5분. 영희 할머니는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뒤쪽 좌석에 몰래 탔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할머니가 내린 곳은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고 몇 개의 24시간 편의점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분 정도 걸어가자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기가 어디야? 민호가 건물을 보니 사랑의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요양원?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희 할머니는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그래야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민호와 수지는 요양원 담장 너머로 할머니의 행적을 지켜봤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3층 건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들어가 볼까? 아직 안 돼. 조금 더 지켜보자. 1시간이 지나자 영희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이 박철수인가? 영희 할머니는 휠체어를 밀고 요양원 정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죠. 어머니가 저 어르신을 아시나 봐. 1시간 후 영희 할머니는 그 어르신을 다시 요양원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간호사에게 전해줬어요. 뭘 주시는 거지? 멀리서는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돈이나 약 같은 것으로 보였어요. 30분 후 영희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역시 오셨구나. 영희 할머니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시간 정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할머니가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인 것 같았어요. 편지를 쓰고 계시네. 오전 8시가 되자 영희 할머니가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민호와 수지는 할머니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아무렇지 않은 척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 영희 할머니가 정확한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평소와 똑같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이제 민호와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매일 새벽 요양원에 가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인터넷으로 사랑의 요양원을 검색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시설 안내를 보니 중증 치매 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었어요. 치매 전문 요양원이네.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신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분을 돌보시는 거지? 민호는 박철수라는 이름을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아버지 친구분 아닐까? 아버지 친구요? 응.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언급하시던 분이 있었어. 이름이 박철수였던 것 같은데. 민호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그때 친한 동료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박철수였던 것 같았죠. 그럼 아버지 친구분을 어머니가 돌보고 계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챙기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아버지 친구분이 요양원에 계시니까 가끔 뵈러 간다고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말릴까 봐서 그러신 건 아닐까? 수진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72세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남의 간병을 하는 걸 자식들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우리가 알면 말릴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 영희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걸 자식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내일 요양원에 가서 확인해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응. 이제 확실히 알아야겠어.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에 상황을 파악해야겠어. 다음 날 오전 민호는 혼자 사랑의 요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박철수라는 분에 대해 물어봤어요. 박철수 어르신요? 아, 그분 매일 딸분이 오시는데. 딸이요? 네. 정말 효녀세요. 매일 새벽에 오셔서 4시간씩 돌봐드리고 가시거든요. 간호사는 영희 할머니를 박철수 어르신의 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72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아버님을 돌봐주시는데.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맞았어요. 혹시 그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가 심하세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딸분만은 알아보시더라고요. 딸분만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그분만 오시면 반가워하시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은 아버지의 친구가 영희 할머니만은 기억하고 있다니. 그분 가족은 안 오시나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있긴 한데 몇 년째 안 오시네요. 요양비도 그 딸분이 다 내시고 계시고. 그 딸분이 요양비를 내시고 있다고요? 네. 3개월 전부터요. 원래는 자식들이 내다가 갑자기 안 내셔서.
그때 그 딸분이 오시더니 본인이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왜 새벽에 나가는지, 왜 돈을 많이 쓰는지, 왜 비밀로 하시는지. 박철수 어르신의 가족들이 요양비를 내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자 영희 할머니가 나서서 돌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의 친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요양비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거기에 간식비, 용돈 등등해서 월 200만 원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영희 할머니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시는 거지? 집에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응.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시는 거지? 두 사람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희 할머니가 무리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민호는 영희 할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나간 후 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랍장과 옷장이 어수선했어요. 뭔가를 찾으신 것 같았죠. 혹시 어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뭔가를 파시려는 건 아닐까? 수진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 할머니가 금은방에 다녀온 걸 목격했거든요. 설마 귀금속을 파시는 건 아니겠지? 민호가 할머니 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예전에 있던 금반지, 목걸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귀금속을 파신 거야. 영희 할머니는 박철수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본인의 귀중품들을 팔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어떡하지? 수진도 당황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남편의 친구를 위해 본인의 재산을 팔아가며 간병을 하고 계셨다니. 감동적이긴 했지만 걱정도 됐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는 어머니가 무너지실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요즘 들어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 얼굴도 수척해지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보자. 정말로요? 응.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쓰러지실 거야.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희생정신은 고맙지만 무리는 하시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영희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영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박철수 어르신 때문이신가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어떻게? 어머니,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민호의 말에 영희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들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말릴 줄 알았어.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 절친이었거든. 할머니가 천천히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내 아버지랑 공장에서 함께 일했어. 30년 동안 말이야.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철수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구해주고. 영희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그때가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아플 때도 철수 아저씨가 항상 곁에 있어 주셨어. 아버지가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 성격 알잖아. 남한테 신세진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야. 영희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철수 아저씨 자식들이 참 야속해. 자식들이 왜요? 치매 걸리니까 요양원에 맡기고는 발길을 끊었어. 요양비도 안 내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알았어.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요양비를 못 내면 내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영희 할머니가 나선 거였어요. 그냥 둘 수는 없었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워했던 분을 거리로 내쫓을 수는.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수 아저씨가 나만은 알아봐.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만은 기억해.
정말이요? 응. 내가 가면 영희야 하고 부르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얘기를 하지.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철호는 어디 있니? 왜 안 오니? 하고 물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어. 철수 아저씨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 마지막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희 할머니는 3개월째 새벽 간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귀금속을 팔기 시작하신 이유였어요. 반지도 팔고 목걸이도 팔았어. 그래도 모자라더라.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도 힘들잖아.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어.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거든. 할머니의 고집이 단단했어요. 그래도 혼자서는 무리세요. 수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함께해요. 박철수 어르신 뵈러 같이 가요. 정말이니? 네. 저희도 아버님의 친구분이면 당연히 뵈어야죠.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새벽 온 가족이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준수와 하늘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가 매일 여기 오셨다고? 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친구분을 돌보시려고. 하늘이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 박철수 어르신을 처음 본 가족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이 야위셨지만 영희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영희야, 왔구나. 네, 아저씨. 오늘은 우리 가족들도 함께 왔어요. 박철수 어르신이 민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철호 아들인가? 네, 맞아요. 아이고, 철호를 닮았네. 철호는 어디 있어? 그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저씨, 철호는 조금 멀리 가 있어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부터 가족들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요양원에 갔고 수지는 일주일에 2번씩 박철수 어르신께 반찬을 갖다 드렸어요. 준수와 하늘이도 한 달에 1번씩 할아버지를 따라가 어르신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하늘이가 밝게 말하자 박철수 어르신이 웃으셨어요. 그러게. 정말 좋네. 요양비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금씩 부담해서 영희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다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민호의 말에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정말. 몇 달 후 박철수 어르신의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말도 거의 못하시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만은 여전히 알아보셨습니다. 영희야. 어르신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저씨. 철호한테 고맙다고 해줘. 그것이 박철수 어르신이 하신 마지막 명확한 말이었어요. 한 달 후 박철수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영희 할머니 가족만 있었어요. 어르신의 친자식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편히 가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영희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래야 할 텐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나 박철수 어르신을 위해 기도를 올리셨죠.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수진이 영희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뭘 배웠다는 거니? 진정한 가족이 뭔지요. 박철수 어르신을 돌보면서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의 친구를 가족처럼 돌본 영희 할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하늘이가 영희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은데?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요. 영희 할머니가 하늘이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분명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박철수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을 통해 가족들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영희 할머니의 새벽 외출은 끝났지만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